케토제닉 다이어트 43일차 일기입니다. 들기름을 다 먹었다. 이번에는 한 달이 안 걸린 듯하다. 어젯밤에 콜라를 한 입 치팅했고 또 오늘은 저녁을 거르게 될 사정이기도 해서 오후에 도너츠와 호두과자를 먹었는데 입맛이 바뀌었는지 이제는 그 맛을 모르겠다. 늦은 저녁을 먹게 되었다. 결국 오늘은 전날 6시부터 2시까지 20시간 공복 후에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의 식사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공복 18시간째에 1시간의 공복 운동을 했는데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나 허기져서 침착성을 잃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도너츠와 호두과자, 설탕 들어간 코코아, 과일 화채와 곡물밥까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고 키토 아웃이 예상된다. 하지만 내일 오전에 자전거를 탈 예정이라 괜찮을 것이다. 이날 식사는 아침 7시에 들기름을 한 스푼 먹었고 오전에는 수시로 계피차를 먹었습니다. 2시에 볶음밥 3분의 1컵과 떡국 1컵, 감자볶음 1컵, 토마토 1개, 버터 1스푼을 먹었습니다. 4시에 버터 코코아 한 컵, 도너츠 1개, 호두과자 1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8시에 청국장 2컵, 시금치 1컵, 과일 화채 1컵, 곡물밥 2개로 식사했습니다. 화면에 보면 청국장과 시금치 그리고 과일 화채를 병에 담은 것이 보이죠. 44일차 식단일기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탄수화물 식사를 했으므로 공복 유산소 운동을 실시했다. 9시에 방탄커피를 1.5잔 마시고 1시간 동안 사이클링한 후에 곡물밥을 1개 먹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1시간 동안 사이클링한 후에 곡물밥을 1개. 다시 1시간 사이클링 후에 2시 50분에 편의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카페라떼와 훈제란 2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을 더 타고 총 112km의 라이딩을 했습니다. 운동 후에는 소량의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단백질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 후 식사 시간은 7시가 되었는데 포도 2분의 1 송이와 함께 꽁치 3마리, 콩 잡곡밥 1공기, 45일차 식단일기. 아껴두었던 버터를 맛보았습니다. 스틱형으로 포장되어 있고 1스푼 분량씩 눈금 표시가 되어 있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꺼내 먹기 좋은 형태입니다. 역시 목초 먹인 방목 무염 버터입니다. 결국 어젯밤에 초콜릿 큰 거 1개를 다 먹었는데 초콜릿이 땡기면 마그네슘 부족일 수도 있어서 체크해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MCT 오일 2스푼을 먹었고 버터 1스푼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1잔 먹었습니다. 11시에 1시간 사이클링 후 하루 견과를 1봉투 먹었고 다시 2시간 사이클링 후에 1시에 점심 식사를 했는데 오랜만에 맛집 투어를 했습니다. 메뉴는 두부구이를 선택했어요. 외식을 할 때는 메뉴 선택이 고민인데 두부구이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운동이 과했다. 내내 힘들었고 집에 와서는 이도 아프다. 저의 경우에는 면역이 떨어지면 이가 아픈 증세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로는 6시에 오렌지 1개와 바나나 1개를 먹었고 바나나를 먹으면서 마그네슘을 섭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7시에는 돼지고기 버섯볶음 1컵과 두부 새우 된장국 1컵 그리고 풀무원 영지 홍삼청을 2포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이가 아픈 데에 대한 처방입니다. 이가 아프면 큰일이기 때문에 프로비오틱과 프리비오틱, 종합 영양제를 긴급 투여했다. 그리고 응급 처방으로 꿀에 계피가루를 진하게 타서 2스푼을 먹었다. 2년 전 겨울에 장거리 수영에 빠졌다가 봄에 이가 아파서 한두 달 굉장히 고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다이어트는 성공한 상태였는데
과도한 운동으로 면역이 떨어져서 고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46일차는 키토 아웃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응급으로 먹은 꿀계피 2스푼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금니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겁이 난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제를 쏟아 부었는데 비타민C와 맥주효모, 홍삼 젤리, 함초, 백년초 이런 것들을 먹었습니다. 토요일에 100km를 탔으면 일요일은 안 나갔어야 하는데 후회 막심하다. 초반부터 힘들었는데 적당히 타고 돌아왔어야 한다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몸 상태가 비상이라서 키토 아웃 하기로 하고 저녁 식사도 일반 식사로 했습니다. 이날의 식사는 아침 7시에 들기름을 한 스푼 먹었고요. 9시에 아메리카노와 계피차를 먹었습니다. 10시에는 버터를 한 스푼 먹었고 12시에 볶음밥 한 컵과 떡볶이 2분의 1컵, 만두 1개, 토마토 4분의 1개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시에 곶감 1개를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보통 제가 해오던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녁 식사를 일반 식사로 했습니다. 5시 30분에 나물 비빔밥 1공기, 그리고 계란 프라이, 새우 두부 된장국 2분의 1컵, 멸치볶음, 오렌지 4분의 1개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녁 시간대에는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다이어트 14번째 이야기. 누구나 하는 다이어트. 그러나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효과가 클수록 더 그렇다.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 그리고 방탄커피를 결합한 형태의 다이어트를 진행하여 한 달 만에 목표를 일단 달성했으므로 그동안 제한했던 탄수화물을 조금씩 허용하면서 운동량과 강도를 높여보았다. 두뇌 활동과 운동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과연 지방을 태워서 얼마나 운동 능력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현재의 몸 상태를 요요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도 근육을 늘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면역인데,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종류를 완전히 바꿀 때, 또는 장시간 고강도 운동을 할 때 미량 원소가 부족해질 수 있다. 종합 영양제와 유산균제, 계피, 함초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이 시기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저는 이때 감량 목표를 달성한 상태에서 그동안 제한했던 탄수화물을 조금씩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운동량과 강도도 높였습니다. 이때 탄수화물과 운동량 증가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 몸의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조절해야 되는 살짝 어려운 부분입니다. 47일차. 어젯밤에 꿀계피 생강청을 만들어 먹었다. 효과는 어떨지 몰라도 맛은 엄청나게 좋았다. 치과 진료를 받고 해결했다. 많이 먹고 있다. 그래도 오전 시간과 저녁 시간 금식은 거의 깨지지 않고 지키고 있어서 다행이다. 출근 시작하면서 방탄커피를 못 먹고 있는데 대신 오전 시간에 버터를 한 조각 먹는다. 9시에 아메리카노와 버터 한 스푼, 브라질넛 1개, 곶감 4분의 1개를 먹었다. 12시에 잡곡 볶음밥 1공기, 고구마 작은 거 1개를 먹었다. 5시에 짬뽕 3분의 1컵, 볶음밥 3분의 1, 탕수육 4분의 1컵, 군만두 4개, 사과 3분의 1쪽, 그리고 하루견과 2봉지로 저녁 식사를 마쳤다. 48일차 일기. 오후에 장거리 지방 출장이 있었다. 탄수화물 봉인을 해제하니까 하루 다르게 뱃살이 도로 붙는다. 주말 이틀의 운동 효과는 대체 어디로 갔는지. 8시에 들기름을 한 스푼 먹었고 오전에 브라질넛을 2개, 그리고 계피차를 여러 잔 마셨다. 12시에 볶음밥 1컵으로 점심 식사를 했고 오후에 사탕 하나를 먹었다. 사탕을 먹었던 것은 이날
장시간 운전을 하는 상황이어서 간식으로 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6시에 외식으로 버섯 파스타를 3분의 1컵, 버섯 덮밥 3분의 1, 돈가스 3분의 1, 버섯 탕수 4분의 1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8시에 다시 운전 간식으로 사탕 1개와 홍삼 젤리 1개를 먹었습니다.